안녕하세요 여러분, 100% 국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띄어쓰기 연습 작품편 소나기 1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불과 며칠 전에 제가 띄어쓰기 관련해서요 29개의 대표 예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며칠 만에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이유는요. 일상의 틈틈이 비집고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띄어쓰기는 물론 예문도 예문이지만 평소에 읽을 때 또는 쓸 때 의식적으로 자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는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실전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사랑하는 소설가 황순원님의 소나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게끔 이렇게 편집을 했고요. 또 설명할 때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좀 보시기 쉽게 문장 구성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은 아시죠? 산문이라서 쭉 이어져 있는 줄글인데요. 오늘 1, 2쪽에 걸쳐서 제가 실전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꿀팁을 좀 드리고자 해요. 사실 제가요, 경력이 꽤 상당한 국어 강사입니다만 동시에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그 한글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뗐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것도 그렇고 읽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읽는다는 것, 쓴다는 것이 사실 자유잖아요. 그런 자유를 제법 잘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꿀팁을 좀 드리자면 오랜 국어 경력을 가진 강사이자 엄마로서 꿀팁을 좀 드리자면요. 근데 이거 일반인한테도 좀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한테 그 밖이라는 단어를 읽어줄 때 말이에요. 겹받침이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이 손가락으로 이걸 가렸습니다. 이걸 제 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읽어주는 거예요. 바라고요. 바. 그 다음에 다시 손가락으로 이걸 보여주면서 박.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럼 아이는 이걸 이제 반복을 한 거죠. 바박 이랬는데 그냥 한번 해봤는데 아이가 되게 웃으면서 재밌어 하는 거예요. 물론 장난도 좀 치면서 말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는 이게 기억 발음이구나 라는 걸 꼭 외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인지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좀 드리면요. 받침을 익히는 걸 어려워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받침이 없는 글자 받침 없는 동화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으나 이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글은 원래 받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받침 있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해주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 각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이가 붙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각이라고 발음이 되거든요. 여기 첫 번째로 오는 이응은요. 이응은 자음이 아닙니다. 네, 자음이 아닙니다. 그런 거였어? 그냥 빈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억이 빈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냥 이어서 읽으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요. 아이들한테 읽어주실 때 특히 이거 많이 틀리거든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 바 이렇게 한 다음에 티읕을 올려서 밭을 이렇게 책을 읽는 것에 익숙한 친구들은 국어 교과서에서 관련해서 이거 나중에 연음 규칙이라고 배울 텐데요. 이게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난 너에게 빚이 있어. 우리는 사실 서로 빚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읒 올려서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소위 아이들이 현타라고 하는데요. 이거 발음할 때 리을 남고요. 기억 올라가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꿀팁 2가지를 드려봅니다. 제가 2가지 꿀팁을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받침을 처음에 가려서 한번 발음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받침을 다시 손가락으로 보여주시면서 바박 이렇게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게 몇 번 안 해도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번갈아서 읽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역할, 큰 따옴표 나온 부분을 역할을 나눠서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언니가 저한테 알려줬던 방법인데요. 빼서 읽기라고 해서요. 틀리면 빼서 읽는 어떤 게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밤 11시 넘었는데요. 방금 전까지 아이에게 책을 읽혀주고
읽히고 왔는데요. 그때도 뺏어 읽기 게임을 했더니 아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오는 이응은 빈자리이기 때문에 자음을 슉슉슉 올려서 읽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띄어쓰기 표시하면서 읽어드릴 거고요. 저를 잘 따라오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녀는 개울뚝에 앉아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주었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 속을 빤히 들여다 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래도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획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가을밭 사이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가을꽃뿐. 자, 어떠셨나요? 잘 들어보셨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여러분한테도 어떻게 보면 향수를 자극하는 작품이 되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초신해입니다. 여러분, 윤초시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윤은요, 성씨입니다. 성씨. 그래서 성이고요. 초시는 예전에 양반을 높여 부르는 말이었어요. 사실 초시의 원래 뜻은 과거 시험 첫 번째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란 뜻이었는데요. 양반을 좀 높여 부르는 말로도 흔히 쓰였으니까요.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가져가 볼게요. 그러니까 윤 씨가 양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을 사람들이 양반이니까 초시라고 높여 부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초시 네라고 네가 붙어서요. 초시네 이렇게 한 단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이 수 기억하실까요? 수는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의미가 다르면 띄운다라는 큰 규칙에 따라 안다는 것과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럴 수라고 해서요. 양쪽 띄워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요. 의미가 다르면 띄운다는 원칙에 따라 하다라는 단어와 있다라는 단어, 본용언과 보조용언이라는 문법 용어를 끌어오지 않더라도 하다와 있다는 다르기 때문에 띄웁니다. 다만 본용언과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지만 붙이는 것도 허용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문학 작품에서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읽어보니까요. 띄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랑 있다 다르고요. 그리고 있다랑 그런 것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띄우는 거고요. 이다는 문법적으로 도와주는 말들이기 때문에 도와줘라, 이다, 도와줘! 그래서 옆에다가 바로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못하기나 보지 못하기라는 뜻에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보다랑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뭐뭐 하지 띄우고 부정어는요. 뭐뭐 하지 띄우고 못하다거든요. 그래서 띄워주는 거고요. 그렇기나 하다. 이 하기나 이거는 다 도와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기나 띄우고 하다. 그리고 그런 듯이 그런 듯 해서 한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고요. 띄워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그 하고 있다 앞에서 했었는데요. 하나를 익히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 하고랑 있다, 하다랑 있다는 다르니까 띄워준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한가운데가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가운데가 있습니다. 한가운데, 한 띄우고 가운데가 아니라 한가운데가 어떤 정가운데라는 의미로 한 단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가운데는 붙이는데요. 이거랑 똑같은 게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여기 빤히 들여다본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들여다본다. 들여다 띄우고 본다가 아니냐. 이 들여다가 이렇게 들여다가 이게 본다는 보는 거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요. 들여다보다가 하나의 단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띄어쓰기 공부하실 때 어려운 게 있으시다면 바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한 단어가 되어버린 거죠. 하도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냥 한 단어가 되어서 그냥 한 세트. 들여다본다. 요게 그냥 하나의 덩어리, 한 단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거는 제가 표준 발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발음할 때 기슬개서 이렇게 발음했잖아요. 기슬개서 할 때요. 여기 리을 기억이고요. 에서가 있습니다. 여기 초성의 첫 소리의 이응은요. 자음이 아니라 빈, 자, 리이기 때문에 이 기억을 올려서 그래서 제가 기슬개서라고 발음을 했지요. 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구사할 줄 아는 것은 교양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이 아닐까요? 그래서 교양 있게 발음하시기 위해서 기스개서가 아니라 기슬개서라고 표준 발음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나머지는 하지 않겠지만 혹시 의문점 있으시면요. 댓글로 좀 질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들여다보다는 한 단어가 되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비추어보다는요. 사실은 한 단어가 아닙니다. 아이고, 이렇게 좀 해볼까요? 그래서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추어, 띄우고 보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지나가는, 띄우고 듯. 그래서 이 듯이요. 뭐뭐인 듯이라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면 띄운다는 큰 원칙에 따라 지나가다라는 단어와 그런 듯 이렇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젠 조금 쉬워지실 텐데요.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반복이 자꾸 되니까요. 앉아, 있는, 앉아, 앉다, 앉다. 그리고 있는은 있다, 앉다, 있다. 다른 단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요. 좀 구어적으로 말할 때 그냥 걸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쨌든 앉아, 있다, 그런 것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띄운 거고요. 그 다음에 지 이거 아셨을까요? 이 지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뭐 니은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도와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같이 붙여준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혹시 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만 질문 있으시면 따로 댓글로 꼭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틀립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되셨으면이 아니라 말 나온 김에 요거까지 얘기할게요. 제가 습관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이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제가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입니다. 왜냐하면 셔츠를 쓰면 땡 안 되는 게 주어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제가 높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입니다. 네, 웃으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높여야지 여러분 앞에서 영상을 높이면 땡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근데 맞습니다. 네, 도움이 되어 드리는 거니까요. 어쨌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혹시 좀 괜찮다고 생각하셨다면, 자꾸 틀리네요. 죄송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